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상승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수소차 관련주들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는 어떠신가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오늘도 저희 주챔쇼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1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무난하게 시장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나 수소차 관련주들 잘 올라가는데 사실 또 그동안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꿈틀꿈틀대다가 오늘은 약간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우리가 이제 밥만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중간에 또 반찬도 먹어야 되고. 네. 그동안 이제 그 기술주들이 올라갔을 때 경기 민감주 순환주들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마다 또 꿈틀대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 민감주죠.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시세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도 그동안 기술주들이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었고 해서 결국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기술적 반등 정도의 또 흐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결국 이제 기술주가 그동안 또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잠시 또 반등이 나오는 그 정도의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잡았다가 한번 좀 눌림목 정도의 또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던 건 결국 어제 이제 정부에서의 수소차 쪽에 대한 강조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테마적인 요소로 좀 반짝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쪽에 이제 다시 한번 시세가 돌겠지라고 생각하고 좀 섣불리 움직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이제 그동안 또 많이 오르지 못했던 경기 순환주죠. 이쪽에서 미국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쪽의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어서 좀 긴 시각으로 본다면 여전히 좀 싸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갈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 리오프닝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당연히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장이 악재들은 계속 많고 호재가 지금 없는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없고 떨어지는 이유들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시장을 떨어뜨렸던 이유 자체가 결국은 올라갈 때 이유가 됩니다. 즉 반대라는 거죠. 즉 악재가 발생해서 그게 떨어졌다.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다면 결국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 악재가 소멸되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제나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그렇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최근에 시장을 좀 눌렀던 미국의 이슈들 때문에 미국의 어찌 보면 이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 이게 해소가 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나머지 헝다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 역시도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리스크가 소멸되면서 그게 주가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호재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많은 악재들이 나중에는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기술주들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 민감주들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전략 챙겨드렸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저 게임빌이요. 네, 게임빌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53,880원에 15%요. 네, 53,880원에 15%. 매수한 지는 좀 되셨겠네요,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매수가까지 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게임빌이 이제 요즘 또 비트코인 가격이 치솟다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움직이더라고요. 요즘은 네, 많이 맞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과열 종목이 지정되기까지 했는데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떨어질 때 이유하고 올라갈 때 이유가 달라요. 네. 떨어질 때 실적에 대한 또 불안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맞아요. 올라갈 때는 또 다른 재료, 비트코인 관련해서 재료가 또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게임빌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전에? 아니요. 다른 없어요. 분들 하는 거 들었어요. 네. 아, 그래요? 저도 이제 게임빌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던 건 결국은 다시 올라올 주식이에요. 올라올 기업이고, 올라갈 때는, 떨어질 때는 뭐 어떤 악재들을 다 갖다 붙여요. 하지만 올라갈 때도 또 희한한 또 재료들을 붙이면서 주가는 올라가거든요. 게임빌은 이번에 이제 사실 매수한 가격은 높은 편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기업도 기다리시다가 이거 도저히 올라오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올라올 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 전에 떨어질 때는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리면서 계속 손실을 키워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올라왔다면 이 올라오는 걸 잘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매수가가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조건 수익에서 또는 본전 회복하고 나서 빠져나오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여놨을 때 잘 빠져나오는 것 또한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48,300원 가격을 기억해 두세요. 48,300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이 가격이 손절가예요. 만약에 깨면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매수 가격이 지금 53,800원. 얼마 남진 않았어요. 위쪽으로. 이게 조금만 더 올라와 줬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54,000원까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 안에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손절가는 확실하게 지키고 가자. 그래서 손절가는 48,300원 확실하게 잡고 가세요. 아시겠죠? 네,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니셀.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6,500원에 15%입니다. 네, 16,500원에 15%.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어요? 하이사 그게 제로도 그거 한다고 제로도 대준다 하고 이래서 올라갈 거라고 샀더만은 네. 계속 예도를 못 해가지고요. 매수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매도는 매수. 아직 못했습니다. 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매수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파미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며칠 전에 한번 좀 크게 꼬리가 달리긴 했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며칠 전에 올라왔을 때 파셨어야 돼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 며칠 전에 사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오래됐다고 하셔서 근데 이틀 전에 한번 주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시청자분? 그죠? 근데 네네. 그때는 왜 안 파신 거예요? 그때는 네. 몰랐습니다. 올라온지 몰랐어요. 근데 파미셀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있어요. 이런 기업을 처음에 이제 변동성이 있는 기업을 샀다면 내가 잘 봐야 돼요.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만 잘 팔았어도 사실 수익에서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기회를 놓치신 거잖아요. 네네. 파미셀이 어제 그저께 이제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 거래 전에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온 이유는 이제 머크사에서 최근에 보면 이제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네, 지금 그 전까지는 백신 위주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네네. 먹는 치료제 쪽으로 지금 방향이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머크사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유의미한 어떤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주로 파미셀 주가가 또 올라왔고 관련해서 몇 개의 종목들이 또 시세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좀 기회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 재료가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치료제 쪽에서의 재료가 이제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못 보면 어떡할까요? 또 못 보면 어떡해요? 올라왔는데. 큰일 나서. 그죠? 알아야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시간이 좀 안 되신다고 하면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면 그때 네. 좀 아침에 좀 일찍 걸어두세요. 걸어두고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또 예. 급등락을 하니까 또 팔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치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6,500원이면 17,000원 정도에 걸어두세요.
이거 매일매일 좀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아, 17,000원에요? 네, 17,000원에 좀 계속 걸어두세요. 이건 좀 노력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 조금 낮추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올라왔을 네네. 때 제가 그 목표 주가가 손실 가격을 정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네.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는 건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안 돼요. 지금도 네. 불안한데 좀 추가 매수하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욕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올라오면 네. 지금 물량만 잘 빠져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우,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한국 비엔시 네, 26,500원에 50%요. 예, 26,500원에 50%.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요즘 뭐 계속 코로나, 경구용 코로나가 좀 많이 말도 나오고, 예. 또 가격도 좀 제 생각에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그 경구용 코르제가 계속 그 이슈가 있어서 계속 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죠? 예. 아, 알겠습니다. 한국 BNC도 정말 전설적인 또 상승세를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들어가신 것도 승부사의 기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다시 또 한번 급등을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멘토님은 어떻게 사실 보세요? 좋게 말하면 승부사 기질인데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무모한 거죠. 예. 네. 맞아요.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이제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치료제들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전에는 백신 위주였잖아요. 이제 어찌 보면 방어를 하는 백신 쪽에서 치료제가 개발됐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결국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인정을 하는 거죠. 같이 함께 가야 될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이제 먹는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독감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독감을 처음에 이제 뭐 가을이나 겨울 시즌에 백신을 먼저 맞잖아요.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걸리게 되면 우리는 뭘 먹습니까? 감기약을 먹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 이 시장 안에서도 결국 백신에서 이제 먹는 치료제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은 사람들이 거의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맞나요? 안 맞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감기약도 사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또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먹는 경구용 그 치료제가 얼마만큼의 또 성능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감기약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0% 치료제가 아니에요. 경구용 치료제도 역시 비슷할 거예요. 100% 잡아줄 수 있는 치료제가 아니라 좀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 지금은 좀 약간 좀 멀리 좀 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이 좀 됐고 지금은 약간 어찌 보면은 확실하게 좀 이게 입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품화가 좀 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문제들이 좀 터지게 된다면 또 주가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한국 BNC의 경우에는 지금 26,500원 정도에 매수하셨는데 이 기업은 주가 자체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좀 불안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는 일단 아래쪽으로 21,550원 이 가격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 위쪽으로는 이제 반등 시에 35,000원 정도 부근 이 정도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머크스하고 같은 거 같은데, 네, 그 머크스가 올라가면 여기도 같이 이렇게 올라갈까요?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라든지 또 해외 그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근데 그 기업들의 주가하고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꼭 완벽하게 일치하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 뿐이고
제가 볼 때는 막 그걸 믿고서 그냥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치료제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출시가 되고 우리가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 중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욕심 부릴 때는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 관점에서만 거래를 하고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저기 이마트하고 음. 저기 대한통운하고 네. 둘 중에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거 지금 사도 되는지 지금 저기 어떤 거 사야 되는지 또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마트랑 CJ 대한통운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멘토님. 굳이 따지자면 하나는 리오프닝 관련주고 하나는 또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오히려. 근데 CJ 대한통운 요즘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둘 중에는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꼭 둘 중에 한 종목 사야 될까요?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예. 네. 두 종목이 꽂히셨어요. 뭔가 느낌이 딱 왔습니까? 아니 싼 거 같아서 좀 사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두 종목 말고 또 다른 종목 쪽으로도 좀 시선을 돌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약간의 어찌 보면 그 경기 CJ 대한통운의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와 관련된 좀 이벤트성의 어떤 재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기업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건 결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네,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이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성장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데 그래서 만약에 한 종목을 만약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저는 차라리 의류 쪽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어떨까 싶어요. 잠깐만요. 한세실업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한세실업. 들어보셨어요? 한세실업? 한세실업이요?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잘 모르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세실업은 니트 알죠? 니트. 옷 중에 니트 소재 아시죠? 네, 니트 소재 의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이 기업이. 지금 날씨가 좀 추워지고 있어요.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점차 이런 따뜻한 옷을 입는 사람들의 수요도 좀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리오프닝 이제 결국은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활동 범위도 반경도 넓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백화점 세일 기간이에요. 또 많이 세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기상으로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한 가지 선택을 한다면 차라리 그 이 앞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당장 어떤 재료들이라든지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는 한세실업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우선 황민영 멘토님 항상 차분한 설명과 적절한 조언 정말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SK케미컬을 올 초에 40만 6천 원에 20%를 샀는데 네. 먼저 번 황민영 멘토님 좋은대로 3% 정도를 32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17% 남았는데 오늘 무상증자가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3% 팔았던 거를 다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를 모르겠어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에 보유를 하셨는데 오늘 이제 무상증자 결정 소식이 나왔고 그럼 지금부터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무상증자가 나왔다는 건 이 주가에 있어서는 사실 호재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건 이제 보통 가격이 좀 무상증자 자체가 결국은 기업의 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료로 증자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익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주주를 생각을 하고 있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도에도 문제도 분명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지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좀 눌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하락으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저점을 좀 만들어주면서 옆으로 행보 기간이 좀 길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빠지진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의 반등 기미를 계속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이 기업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일정 부분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40만 6천 원 가격에 매수하셨는데 매수 가격이 좀 많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최소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면 그만큼 나는 또 이익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4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씩 회복세를 좀 보여줄 것 같고, 주가도 많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은 40만 원까지 들고 가자라고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40만 원 딱 오면 그때 정리하세요. 그때 근데 3% 네. 32만 원에 팔았던 현금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럼 그거는 추가 매수 지금 할 필요는 없나요?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종목은. 여기에서 네네.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저는 이제 이 종목에 한 가지 종목에 계속 올인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리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방송 보셨죠? 앞에서 네네. 어떤 종목을 살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좀 맞는 종목, 그죠? 차라리 그 종목 쪽에 조금 눈을 돌려서 다른 종목 쪽도 같이 포트를 분배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LNK 바이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600원에 60%요. 네, 21,200원에 60%.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매수하셨나요? 그 당시에 뭐 이게 회사 소개도 많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네. 했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아. 60%까지 비중이 있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신 가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지는 좀 꽤 됐겠네요? 예, 4월 말경쯤에. 4월 말에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4월 말이면은 그때는 뭐 거의 4만 원대였는데 어쨌든 물타기를 해서 가격은 낮추긴 했는데 이게 뭐 영 거래량도 네. 없고 지금 재료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맞아요. 게 그러네요. 뭐 척추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재료를 받고 좀 주가가 많이 뛰어 올랐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실적이 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5월 달에 주가가 한번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21,2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가격도 지금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도 매수 가격이 높아요. 네. 저는 처음에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셨나요, 이 기업은? 그러면은 이게 4월 말경이 아니고 한 5월, 오래돼가지고 네.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네. 한 4만 원대에 처음에 매수하셨죠? 아니요. 3만 한 4천 원 정도에. 3만 4천 원 정도요? 네. 네. 그럼 제가 볼 때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거의? 그죠? 매수하고 나서 예, 갑자기 예. 확 떨어졌죠? 예. 이 매수가 좀 잘못됐어요, 시기가. 하필이면 또,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재료들은 결국은 실적과 관련된 재료들이에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니까 주가가 빠진 거예요. 지금 21,200원의 매수 가격이시면 사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여기서도 추가 매수도 저는 힘들어요. 네. 더 추가 매수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지금 비중이 60%예요. 추가 매수 더하면 이거 거의 100%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는 당분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식을 사서 이 기업이 바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면 그때 막 추가 매수를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비중이 계속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손실만 커져요. 어쨌든 이번에 21,200원까지 매수 가격을 좀 낮춰놓으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비관적이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업은 어쨌든 재료적인 부분에서 주가의 습기라는 게 좀 있어요.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탁탁 치고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LAK는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원래 그래 처음에는 잘 먼저 공부부터 하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시작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잘 빠져나오면 그때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네. 이 기업은 네. 언제쯤에 빠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얼마 때는 정도에? 기다리셨다가요. 손실을 완전히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19,000원 정도, 19,0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면 이번에 어찌보면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업료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한번 경험에 대한 수업료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하시면 종목들의 어떤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네. 이번에 잘 빠져나오시고 19,000원입니다. 올라오면 바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유튜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따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팜 11만 6,100원에 7.32%. 추매가 답인지 손절이 답일까요? 연말에 매수가 부근이라도 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ST팜이 어느덧 10만 원 아래로 이탈을 해버렸네요.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사실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올라가면 빠져요. 네.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빠지면 또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지금 지난해와 올해는 좀 많이 다르고 해서 올해는 웬만하면 그런 종목들은 좀 안 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손절이 답일까 아니면 추가 매수가 답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아직은 두 가지 모두를 시작할 때는 아닙니다. 이 기업은 어쨌든 재료 자체는 꾸준히 계속 반복이 노출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봤을 때는 8만 원 정도까지는 주가가 눌릴 수도 있다라는 건 그 전에 매수할 때부터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8만 원만 깨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 저가 매수라고 해야 되겠죠. 반발성의 어떤 매수가 좀 들어와서 반등에 대한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매수가를 회복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고요. 따라서 8만 원 정도만 손절가 잡아놓으시고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반등 시 10만 원 부근에서 빠져나오자라고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베네치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세원 6,150원에 10% 부탁합니다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리비안 관련주로 오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덧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멘토님? 일단 리비안 상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시세가 나오긴 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보면 6,1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6,150원이라는 건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거의 지금 9월 30일이죠. 딱 9점. 네, 찍고 맞아요. 확 떨어질 때. 타이밍이 굉장히 안 좋아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반등,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는 자리고요. 시세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다음부터 좀 잡으실 때 이거는 좀 공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등 시에 일단 6,50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부리지 마시고 올라오면 6,500원 정도 선에서는 빠져나오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포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대유 9,000원에 20% 유상증자로 곤두박질 치네요. 어떻게 대응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 오늘 개파락하면서 지금은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멘토님? 참 갑작스럽게 또 이런 악재들이 막 나오기 맞아요. 시작을 하면 이거는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9,000원을 일단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잠깐 보면 380억 규모의 일단 유상증자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일반 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거기에 지금 대우라는 기업이 지금 보면 그동안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실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잠깐 보면 자 부채 비율을 잠깐 보면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높지가 않아요. 50%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자금이 있느냐 이 부분을 보면 내부적으로 자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상증자를 해서 이렇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사실상 좀 운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걷지 보면은 이 자금을 투자자한테 그냥 떠넘긴 식으로밖에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가 굉장히 지금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상증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어쨌든 낙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되돌리는 과정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신뢰도가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투자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등은 일단 7,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좀 가능해 보여요. 저는 일단 7,000원 정도 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KTNG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84,000원에 30%요. 예, 84,000원에 30%. 이 종목은 어떤 계기로 담으셨나요? 배당, 연말까지 배당 보고. 배당. 네, 그렇죠. 제가 지금 1,000원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달아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유를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잘 안 들리죠? 네, 잘 안 들려요. 아무튼 배당이라는 거 제가 확실하게 들었기 때문에 KTNG는 뭐 워낙에 배당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맞아요. 일단 배당 쪽을 보고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이 기업이 지금 배당 그 내용들을 보면요. 현금 배당 쪽으로 보통 한 4,000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꽤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사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KTNG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KTNG를 매수하신 이유가 단순하게 배당 때문인가요? 혹시? 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아니, 다른 이유는 없는데요. 네. 여윳돈이어가지고 일단 넣어놓고 있었어요. 은행보다는 높길래.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빠져서 더 담을까.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유 자금으로 놓고 나중에 이 기업의 주가가 그래도 올라가야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 KTNG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요?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담배, 이거 인삼이요. 담배,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담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요. 지금 담배 쪽이 어때요? 담배 시장이. 예전에는 진짜 옛날에 그 저희 아버지 세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버스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흡연구역도 굉장히 많았고 지하철에서도 막 야외에서 막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지금은 네. 담배를 피는 사람들, 피는 공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담배를 지금 보면은 권하지 않아요. 네. 거의 금연을 하자라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KTNG의 성장성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배당도 좋지만 배당보다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주가의 상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KTNG는 한 가지 재료가 있긴 해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슈는 뭐냐면 담배 가격이 또 인상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죠? 담배 가격 인상되기 전에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재기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렇죠. 사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막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KTNG는 일단 연말까지 일단 그 부분을 좀 기다리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까지 노려본다면 일단 85,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고 그다음에 85,0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사실 배당을 그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을 주면 그만큼 주가는 또 배당만큼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목표 주가는 85,000원. 85,000원 오면 그냥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추매하지 말고요. 추매하지 마세요. 네,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스카이라이프 1,800원에 70% 매수했습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맞죠? 예. 이 1,800원에 70%. 많이 들고 있으시네요. 이거 사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저번에 그 종목 하는 분이 좀 삼성 엔지니어하고 그 차트가 똑같이 간다 해가지고 그래가 샀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비중을 일단 워낙 많이 담으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어떤 차트라는 건 사실 네.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업들마다 자꾸 그 내리고 기업이- 하니까 네, 맞아요. 일단 중요한 건 이 차트라는 건 이제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뭐 스카이라이프가
뭐 예를 들어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다가도 또 어느 순간 스카이라이프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아닌 또 다른 종목하고 비슷하게 또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차트의 흐름, 단기적인 그 현재 흐름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주가가 떨어지니까 과연 이 회사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게 더 걱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스카이라이프 이 회사 자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스카이라이프라는 회사는 위성통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위성 방송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 성장성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상 꾸준한 수요는 분명히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사 놓으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가가 떨어졌지만 이 기업만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다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프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이 지금 1,800원이잖아요. 매수가 이상 가격까지 오면 수익에서 팔 수만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은 11,000원 가격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보다 위에서. 아시겠죠? 거기 그 삼성 엔지니어처럼 차트가 비슷해가지고 많이 올라간다고 15,000원씩 간다 했거든요. 네. 15,000원까지 간다 해서 내가 샀는데. 그게 근데 만약에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딱 가지고 이 회사하고 차트가 비슷하니까 이 회사처럼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그 누가 돈을 못 벌겠어요. 걔네들 다 정말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쉽게. 근데 그거를 100% 믿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가라는 건 뭐예요? 주식의 가치 아닙니까? 그죠? 주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건 뭐예요? 결국은 실적이 주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예요. 요소예요. 다른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인데 어떻게 똑같은 가치가 매겨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기대감을 갖고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 기업은 11,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래서 수익에서 그냥 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성신양이에요. 네, 성신향후의 매수가랑 비중은요? 11,500원에 70%예요. 예, 11,500원에 70%. 이 종목은 언제 어떤 이유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몇 달 전에 뭐 이제 좋다 그래가지고 집도 많이 모자랐고 뭐 이제 부동산이 오른다 그래서 이걸 샀어요. 오른다고 해서 매수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성신향회는 올 초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고 그만큼 똑같이 반납하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상승분에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은 전망을? 원래 주가라는 게 올라가면 또 조정이라는 게 분명히 네, 있어요. 그럼요. 근데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멘트라든지 레빈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 경기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그 시멘트라든지 레빈콘 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을 또 많이 단순하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 보지 말고 그만큼 건설을 많이 해야지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신양이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본다면 분명히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어떻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겠어요? 좋다고 해도 그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면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주가는 좀 하락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료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예요? 그 전에 한번 시원하게 올라갔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이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도 한번 보세요. 지난해 3월 달에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갔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이 나왔죠. 그죠? 또 그 전에 시원하게 올라오고 나서 또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역시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단 현재로서는 실적은 아직은 좀 좋진 않아요. 적자를 한번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로 본다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일단 가져갈 때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절하게 본다면 일단은 12,500원?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는 11,500원 넘어갔을 때 그때 매수가 좀 회복이 되면
수수료만 좀 챙기는 과정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세요. 비중을 좀 가볍게 가져가셔야 돼요. 예.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12,500원 넘어갔을 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1,500원이 넘어갈까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보면 대선 정책으로 계속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신도시도 개발하고 있고, 그죠? 그럼 그만큼 이 기업들도 아직 이런 재료들이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다만 예. 지금은 아직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코리아 FT요. 네, 코리아 FT 매수가 비중은요? 4,486원에요. 30%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담으셨어요? 하이브리드고요. 그다음 친환경 수혜주라 해가지고. 네네. 그러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시청도 괜찮다 해가지고 좀 담아봤는데요. 네. 네네. 근데 7월에 담았는데 지금 한 3개월간 지금 좀 안 좋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친환경 이제 차량 부품주라고 해서 이제 또 워낙에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멘토님?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 해서 매수하시고 나서 계속 쭉 떨어졌어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그 시가총액이 올라간 건 결국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총이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시총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본다면 주가 워낙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거의 2배 이상이 다 올라온 거잖아요. 최저점으로 본다면 1,400원대에서 지금 4,500원까지 올라왔다면 사실 3배 정도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코리아 FT가 시총이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친환경 관련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말 한마디에 또 올라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업도 재료적인 부분에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이렇게 재료로 인해서 움직이는 기업은 그냥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요. 재료로 움직이는 기업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위험에 대한 요소들이 감당이 안 된다면 애초에 이런 변동성이 있는 큰 기업들은 매수를 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단 매수하셨으니까 제가 대응책을 한번 세워드릴게요. 지금 일단 매수한 시기도 좀 많이 높아요. 그런데 재료로 본다면 아직 재료는 남아있어요. 계속 노출이 되는 재료예요. 그래서 이 기업은 매수가 회복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는 4,000원. 4,000원 정도까지 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4,000원에서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이 기업을 가지고 손해를 보고 나오지 않고 무조건 나는 이 기업으로 이제 원금 회복하고 또는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기업 말고도 다른 기업들 지금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 기업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은 4,000원까지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고 이번에 손실은 다른 종목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올라오면 잘 정리하고 빠져나오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물타기는요? 하지 마세요. 네, 안 제가 하는 게 나아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이 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요, 4,000원 정도는 어느 시기에 안 올 수 됩니다. 있을까요? 네, 안 됩니다. 안 그냥 된다고요? 이것만 갖고 계세요. 혹시나 만약에 이 기업이 3,000원까지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왜 이렇게 놀라세요?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 기업이 괜찮다 해가지고요. 원래 이런 재료들이 있는 기업들은 올라가면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네, 처음에 네, 살 때는 네, 수익 많이 나겠지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처음에 살 때 수익 많이 나겠지라는 생각했다면 그만큼 손실도 많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3,000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네. 떨어지면 전화하라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유튜브도 하나 가볼게요. 유동그라미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일렉트릭 2만 원에 10% 일부 매도하고 남았는데 꺾인 걸까요?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잘 매도하셨네요. 남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네, 2만 원에 일단 10% 정도 쉬고 지금 2만 5천 원인데 나머지 지금 한번 비중을 줄이셨다면 지금 바로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밑으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4,600원 정도만 손절가 대응을 하시고요. 24,000 지금 가격대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24,600원 이 가격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일단 손절가 깨지 않으면 28,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 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오늘 또 성의 있게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리비안 관련주인데요.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 리비안이 업계에 따르면 자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구체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다고 합니다. 국내 소재 장비 기업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이 지금 상당히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리비안과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가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의 배터리 장비를 공급했던 이력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중에 상한가에 안착되기도 했고요. 현재는 살짝 풀리면서 20%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DA 테크놀로지 지난달에 리비안과 만났다고 하는데요. 2차 전지 셀을 만드는 장치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25%의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7,78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정부발 모멘텀이 특히 강한 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친환경 쪽인데요. 어제 정부는 2030년까지 청정수소 100만 톤을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까지 나왔는데요. 2018년 대비했을 때 40% 정도고 종전 대비했을 때 1억 톤 정도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부발 모멘텀을 안고 관련주들이 또 오늘장에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수소탱크 전문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세계 1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장에서도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14%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69,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EM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 경험이 풍부한 수소 인프라 전문 기업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장중에 22%까지 급등하면서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보시면 7%의 오름세만을 보여주면서 4,70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철강주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중국의 철강 감산에 따라서 3분기 철강주가 실적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경기 회복과 이 회복의 수혜가 뚜렷해졌다라고 봤고요. 아울러 철광석의 가격이 지금 급락했지만 중국의 철강 감산과 연료탄 가격의 급등으로 철강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살짝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현재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5,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중소형주까지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우리 시장 결자 해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의 리스크였던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이 디폴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평온함을 좀 되찾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2,964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시세가 조금 더 좋습니다. 0.4% 상승하면서 957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힘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까지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